시환님, SNS를 봐도 친구 소식을 들어도 다들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아요.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왜 이러지?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.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?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이죠.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. 댓글로도 그렇고. 근데 이게 여러분이 유독 못나거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. 알고 보면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면 마음이 좀 편안하게 놓일 거예요. 오늘 하나씩 살펴봅시다. 남이랑 비교하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? 요즘 유독 심한 것 같아요. 비교 자체는 옛날부터 늘 있었죠. 근데 그 규모랑 느낌이 시대마다 완전 달라진 거죠. 아주 옛날로 한번 가볼까요? 우리 조상들은 비교할 대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. 우리 마을 사람 몇십 명. 뭐 대부분 나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죠. 게다가 그때는 신분이란 게 있었잖아요. 농부의 아들은 농부가 되고, 또 답답한 얘기지만 뒤집어 보면은 그래서 내 자리라는 게 특정하게 정해져 있었죠.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는 어떤 정해진 선 안에서 살았던 시절이었어요. 그러다가 세상이 지금은 확 바뀌었습니다. 공장도 생기고 신문이 생기고 광고가 생겼죠.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졌어요. 광고라는 게 뭡니까? 사실 물건을 팔려면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심어줘야 하잖아요. 그래서 100년 전쯤부터 옆집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아예 상품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. 옆집이 새 가전을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, 옆집의 차가 바뀌면 내 차가 초라해 보이고, 이때부터 비교가 필요가 아니라 불안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거죠.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옵니다.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시대가 찾아오죠.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 같고 좋은 세상 같은데,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.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말 뒤집어 보면은 못된 건 다 내 탓이다 라는 말이거든요. 옛날엔 남이 나보다 잘 살면 저 사람은 좋은 집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넘겼습니다. 운명이라고. 그런데 지금은 남이 잘 된 걸 보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한 건가 하고 자책하게 돼요. 똑같이 남을 봐도 옛날에는 운명이라던 게 지금은 내 탓이 된 거야. 그래서 비교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깊어졌고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. 그리고 이 비교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,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지금 우리 손안에 있는 이 SNS, 이 휴대폰입니다. 여기서 연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이건 좀 놀라실 건데, 인스타그램을 만든 회사, 메타라고 하죠. 이 회사가 자기네 앱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몇 년 동안 내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. 그 내부 자료에 자기 몸에 대해 안 좋게 느끼던 10대 소녀들 무려 32%가 인스타를 보고 난 다음에 더 안 좋아졌다 라고 나왔어요. 얼굴도 피부도 비교하는 마음이 커진 거죠. 그리고 회사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 비교는 인스타그램에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. 인스타를 만든 회사조차 비교가 더 심하다고 적었어요. 뭘 하면? SNS나 인스타를 더 많이 하면 비교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. 자,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. SNS를 오래 쓴 사람일수록 남들도 나보다 행복하다라고 더 믿고 세상은 공정하다는데도 덜 동의했어요. 그러니까 반면 불공평하다는데 동의했다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간단합니다. 피드에는 남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라옵니다. 여행, 좋은 밥, 승진, 결혼, 바디 프로필, 남의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나 야근하는 모습, 이런 건 안 올라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로 착각하면서 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드는 남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둔 곳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. 여러분이 지금 초라함을 느끼는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다. 100년에 걸쳐서 비교가 가장 아프도록 다듬어진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. 특히 저는 남들은 저 나이 때 다 하는데 나만 늦었다는 생각에 자꾸 흔들려요. 그거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음이죠. 우리 마음속에는 남들이 다 하는 나이라는 시계가 하나씩 있어요.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사회적 시계라고 부릅니다. 몇 살엔 취업하고, 몇 살엔 결혼하고, 몇 살엔 집 사고,
이 시각표가 부모님 마음에도 자식의 마음에도 당신의 마음에도 딱 박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제때를 못 맞추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더 마음이 조급심이 올라와요. 근데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. 그 시계 누가 만든 거예요?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. 사회가 만들고 남들이 지어준 시계입니다. 그걸 당신이 자신의 시계라고 착각하고 차고 계속 보는 거예요.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.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 다르고 인생의 트랙 길이도 다 다르고 짊어진 삶의 무게도 다 다른데 그걸 다 무시하고 몇 살엔 여기까지 가야 하고 몇 살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똑같은 시계 하나로 전부를 줄 세우고 있는 거예요. 그 시계는 누구 것이다? 내 시계가 아니라 남이 지어준 시계다. 비교가 지어준 시계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. 우리가 흔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죠. 자, 저 멀리 있는 재벌이나 세계적인 스타한테는 사실 그렇게 안 흔들립니다. 너무 다른 세상이죠. 하지만 우리를 진짜 아프게 하는 건 나랑 비슷한 살짝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. 같이 학교 나온 동창, 친구, 비슷하게 시작한 동료, 그리고 옆 사람, 이웃 사람. 그 사람의 속도가 내 속도랑 자꾸 겹쳐 보여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. 특히 인스타를 보면은 연구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만 자꾸 더 올려다 봅니다. 특히 또래나 인플루언스처럼 나랑 겹쳐 보이는 사람들을 보죠. 그럴수록 내 몸도 내 삶도 더 부족하게 느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남의 속도에 흔들리는 건 여러분이 욕심이 많거나 못나서가 아니에요. 사람은 원래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자기를 맞춰보게 되어 있어요.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. 문제는 그 사람 시계를 내 시계라고 착각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남의 속도에 흔들리는 건 그 시계를, 남의 시계를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라는 거예요. 그럼 이 흔들리는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나요? 네,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남의 속도만 따라잡으면 거기까지 가면 그럼 행복할 거야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여기서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.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한 거죠. 상식적으로는 이 사람들 엄청나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결과가 놀랍습니다. 복권 당첨자들이 평범한 사람보다 딱히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.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은 예전보다 덜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큰 걸 손에 넣어도 금세 거기에 익숙해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이걸 회귀라고 해요. 회귀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의 속도를 죽어라 따라잡아도 그 자리에 도착하는 순간 또 저만큼 앞선 사람이 눈에 보여요. 그럼 또 뛰어가야 하고 또 뛰어야 합니다. 한마디로 이건 끝없는 러닝머신과 같아요.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인 거죠. 다람쥐 톱니바퀴처럼. 자, 그러니 답은 남의 시계를 따라잡는 건 금지. 남의 시계를 잠깐 꺼두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속도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. 비교는요, 늘 남의 시간표를 봐요. 남이 뭘 하는지, 남이 어떤 행동을 하고, 어떤 말을 하고, 어떤 차를 사고, 어떤 집에 사는지, 남의 삶의 시간표를 자꾸 봐요. 저 사람은 어디까지 갔나? 나는 얼마나 뒤처졌나? 그렇게 시선이 늘 밖에 남의 시간표와 남의 시계에 가 있죠. 그 시선을 지금 나에게 되돌리면 남의 시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멈추게 되어 있어요. 핵심을 얘기하면 내 속도로 되돌아오는 거예요. 인생의 내 속도. 그래야 남의 인생의 속도에 비교하지 않고 남의 시계는 멈추게 됩니다. 자,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,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남의 속도에서 멀어지고 내 시계를 찾는 방법, 내 속도로 살아가는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먼저 여러분, 제가 명상 가니까 잠시 명상으로 되돌아가 볼게요. 지금 어깨 있죠? 어깨 한번 풀어주세요. 한번 돌려봐요. 자, 어깨도 한번 쭉
펼쳐보고 가슴도 한번 쭉 펴봐요. 목도 한번 돌려봐요. 다시 한번 반대로. 자, 그리고 쥐었던 주먹을 한번 꾹 쥐어봐요. 그리고 탁 펴봐요. 자, 다시 한번 주먹을 쥐어봐요. 탁 펴고. 자, 이번에는 주먹을 쥘 때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. 주먹 쥘 때 들숨. 후 하면서 놔버려요. 다시 한번 주먹 쥘 때 들숨. 후. 한 번 할게요. 주먹 쥘 때 들숨. 후. 좋습니다. 이렇게 내가 쥐어잡고 있는 이 주먹이 사실은 항상 안으로 향해 있죠. 우리는 뭔가 쥐어잡으려고 하잖아요. 그때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. 남의 머릿속에 있는 째깍째깍 남의 시계가 자꾸 떠올라요. 남의 일상과 남의 삶을 쥐어잡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집착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요.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주면 돼요. 이렇게 쥐어잡고 싶을 때,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, 그리고 자꾸 욕심이 일어날 때 이렇게 꾹 쥐었던 손을 탁 놔버려요. 자신의 숨소리와 함께. 자,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? 주먹을 꽉 쥐면서 들숨. 후 놔버리세요. 다시 한번 주먹 쥐면서 들숨. 후 놔버려요. 지금 이 순간 앞서간 사람, 뒤처진 사람 있습니까? 남과 견줄 게 있습니까? 그냥 내 호흡과 내 속도로 숨 쉬는 당신만이 있을 뿐이에요. 그거면 충분해요. 있는 건 오직 이 숨과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걸 탁 놓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. 이게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만치 앞서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는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건 저 사람 세계야. 저건 저 사람의 시간표야. 저건 저 사람의 인생이고 저건 저 사람의 인생 시계일 뿐이야. 나는 내 인생의 시계로 살아가면 돼. 우리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.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몰라요. 부자가 먼저 떠나든 가난한 사람이 먼저 떠나든 알 수가 없어요. 각자의 인생의 시계를 차고 살아갑니다. 그러니 지금처럼 당신의 시계에 집중하세요. 당신의 인생 시간표에 집중하세요. 그러려면 집착하는 마음이나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먹을 꾹 쥐고 들숨을 하고 그리고 탁 놔버리면서 숨을 한번 내쉬어 봐요. 그러면 그 순간 내 속도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남의 속도에 내 삶을 맞추지 마라. 반복해 볼까요? 남의 속도에 내 삶을 맞추지 마라. 남의 인생 시간표에 내 인생 시간표를 비교하지 마라. 남의 인생 시계에 내 인생 시계를 빗대지 마라. 인생은 원래 다 다른 시각에 시작해서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하는 거예요. 여러분도 저도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하는 거예요.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을 누구의 인생과 비교하며 사시겠습니까? 여러분, 있는 그대로 당신은 소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당신의 인생 시간표를, 당신의 인생 시계를 존중하고 아껴주세요.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지금 당신의 인생 시계 점검하세요.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